부등식 파트 둘로 나눠서 하나는 기본 부등식 하는 날이고, 사실은 다음 주가 훨씬 중요해요. 다음 주에 2차 부등식 쪽 주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 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중간고사 때 당신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중간고사의 메인 단원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랬고요. 이번 2학기 1학기 기말고사의 뭐랄까 주인공은 역시나 여기입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등급이 갈릴 테고 거기서 고난도 문항이 나올 테고 이해를 한 자와 못한 자의 구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좀 잘했으면 해요. 이거는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위한 단순 개념의 문제인데요. 이제 수직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0보다 작은 B, 그보다 더 작은 A의 이 사이즈에 대해서 요걸 역수를 만들면 대수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엮으면 대수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논술형일 때랑 실제로 이렇게 객관식 문제일 때랑, 그러니까 내 풀이를 누군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풀이법이 전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건 원리 원칙대로 풀 수 있으며 요령을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일단 두 가지식으로 요령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또는 모의고사에 이런 식의 대소관계 문제가 A, B 어쩌고 저쩌고 A, B, C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소관계 문제가 아무도 나의 풀이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객관식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빠른 방법 누가 써먹어 본 적 있나요? 내가 아직 풀이를 못 봐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는 방법이긴 한데 가장 빨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요. 제가 마이너스 1이나 1은 특수성이 있어서 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례로는. 과감하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금 떨어져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이 크다. 니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디귿번 마이너스 2분의 9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이런 거죠. 이래놓고 이제 옳다 그르다 따지시면 돼요.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의 크기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 절대값에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는 커지는데 눈에 보이는 숫자는 커지는데 0.5 얘가 0.3 정도 되니까 0.5가 더 커 보이죠. 근데 마이너스로 갈수록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맞지?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5쯤 되고요. 얘는 0.7쯤 되고요. 0.67쯤 되고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기억이 틀리면 니은은 웬만하면 맞아야 돼요. 알겠죠? 만약 니은도 틀리면 애들이 디귿번을 안 풀 거 아니야. 답 없음이 없으니까 디귿은 무조건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확률을 없애기 위해 기억을 틀리게 할 경우에 니은은 90% 이상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4.5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얼마니까 이것도 맞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정회로의 풀이를 생각하면 어때야 하는 거냐면 요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A도 음수고 B도 음수잖아요 결국. 근데 여기 보면 다 부모분자에 A와 B가 있어서 만약에 이 둘을 곱하게 되면요 A, B를 곱하게 되면 양수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A, B를 곱하면 양수는
등호의 양변을 나누거나 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양수의 경우는. 그러니까 1번, 기억번에 보시면 우리가 전제로 주어진 게 0보다 작은 a와 b인데 이 두 변을 a, b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a,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숫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죠. 이게 이제 논술형 해설이에요. 리움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A, B가 이렇게 있는데 뭘 하는 거지? A, B로 양변에 이거는 이걸 만들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니은번 자체에다가 이걸 해보는 게 맞겠죠. 양변에 AB를 곱하는 겁니다. AB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AB를 곱하시면 A제곱이 되고요. AB를 곱하면 B제곱이 돼요. 잠깐만. 나 이거 뭐 잘못했나? 어쨌든 맞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런데 A가 B보다 더 작은 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쳐보면 이제 0을 중심으로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다면 걔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낸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쪽으로 보면 마이너스 A 쪽의 사이즈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경우 이 숫자가 더 크게 돼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등호의 양변에, 부등호의 양변에 A, B의 곱을 곱해버리면 양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 채로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되는데 우리 언제 해봤죠?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때 허근 가질 때 해봤지만 세제곱의 부호는 AB의 부호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승, 3분의 1승을 이렇게 한다고 쳐도 이 부등호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네. 자, 1차 부등식. 이거 1차 방정식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풀이였죠. 1차 방정식 때에 이 내용을 기억한다면 당신들이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 기억나요? ax 더하기 b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제일 금기시 되는 게 뭐죠? x 이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를 떠나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의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먼저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갈라서 a가 0이 아닐 때 x 이퀄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a가 0일 때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갈라서 이 경우에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고 이때는 해가 없다가 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떨렁 답한 사람은 여보세요? 셋 중에 하나는 맞춘 거잖아요. 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요것만 답하는 사람은 이 풀이 과정의 어떤 의도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전무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같은 스토리로 이어지는 게 ax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시오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의 해는 a가 이제 아까 방정식 때는 0이 아닐 때였죠. 0이 아닐 때를 둘로 갈라야 돼요.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a가 0일 때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0이 얘가 이퀄일 때는 마이너스 b 넘기고 a를 나누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나눈다라는 게 실제로는
양변에 똑같이 A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예,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가 해가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가 해가 되고, A가 0일 때는 다시 또 분리를 해서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를 갈라야 되죠. 예, 이 B가 0이 아닐 때를 또 B가 양일 때와 B가 음일 때로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풀어내는 방식은 이런 거죠. A에 0이 들어갔다 그러면 0 곱하기 X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면 이 자체는 내가 모든 실수에 어떤 X 값을 넣어도 그냥 여기는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모든 실수를 넣은 행위가 항상 참이 될 때가 있고 항상 참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B가 양수면 항상 참이 되고, 따라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B가 음수면 B가 음수이거나 0이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1차 부등식의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감안해서 얘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게 경험치가 좀 쌓이고 눈치만 좀 생겨도 해가 무수히 많네, 해가 존재하지 않네, 이런 거 있죠. 구체적인 해는 다 이 최고차이 계수가 0이 아닐 때 생겨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해 있죠. 불능과 부정이라고 부르는 모든 실수 X, 존재하지 않는 X,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여기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의 계수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행위가 바로 A는 B와 같답니다. A는 B와 같다를 해놓고 이 부등식을 바꾸면 0 곱하기 X 더하기 B를 A로 바꿔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해도 이 부등호를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건, 얘가 0보다 작다가 해인데 이 자체가 양수가 돼버리면 내가 X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부등호가 만족될 수가 없는 거죠. 양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내는 조건은 이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A가 음수라는 뜻이죠. 0은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이게 0이 돼버리면 0x 더하기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A는 반드시 음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녀석 또 같은 AB를 사용하기 때문에 A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AX 더하기 B자리에 A를 넣으면 마이너스 4A는 0보다 크단데요. 마이너스 2AX 넘어가면 4A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마이너스 2A를 나누는데 부담이 없어요. 왜 부담이 없냐면 A의 부호를 아니까. A가 음수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자체는 양수예요. 그러니 이 마이너스 2A를 1로 나눈다 한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 2, 여기서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많이들 틀렸죠. 이게 그래요, 사실. 쉬운 듯 안 쉬워요. 방정식 때도 그랬지만 될 듯 안 돼요. 그러면 내 얘기 들어서 지금 이제 설득 당하면 그때부터 잘하냐? 그거 아니라고. 아까 언니한테도 얘기했지만 설득하는 건 자기 자신, 설득 당하는 것도 스스로. 서로 대화를 해보면 논리적으로 맞아, 그래 라고. 아까 언니가 나한테 와서 어떤 문제 하나를 설명했는데 너는 네 말에 설득이 되냐? 그랬어요.
안 되는 거야. 그지? 안 됐잖아, 거나. 그지? 너도 네 말에 설득이 안 됐잖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사실은. 자꾸 문제를 풀려면 선생님이 알려줬던, 해설지에서 말했던 어떤 행위나 방법을 떠올려. 행위나 방법. 그걸 떠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말을 끼워 넣는 거야. 말을 맞춰 넣는 거야. 이래서 저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어. 왜 이러니까. 맞아. 그게 맞네. 이렇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설득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연립이라 함은 교집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런 해의 풀이법은 되게 뭐 풀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윗줄에서의 해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고 아랫줄에서의 해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윗줄을 만족시키는 x들의 모임, 아랫줄을 만족시키는 x들의 모임에서 교집합을 찾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요 기본은 이해하시죠? 기본은. 그때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보면 교집합 부분이 상당히 잘 보인다라고 고래적부터 뭘 또 겸연쩍어 해. 얼른 정신 차리면 되지. 고래적부터 사용되던 그냥 통용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빈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이 A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이 만족하는 X들에는 3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요걸 만족하는 X들에 5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 미세한 등호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맞고 틀리고를 하죠. 이 방구등식에서.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 얘기 다시 시작해 보죠.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거 해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경계의 이야기잖아요. 얘 답이 5번인데 맞죠? 5번이든가? 답이 5번인데 5번만 살펴보자면 윗줄의 해는 6x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예요. 그리고 아랫줄은 12에서 곱하면 4x 마이너스 6 x 이게 또 왜 이래? x 마이너스 5 3x는 1 플러스 1이네. 그래서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느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3분의 1보다 아닌가? 아까 마이너스가 맞냐? 그러면 이게 내가 의도한 그 아이가 아니네. 이거는 그냥 좋아요. 이 문제랑 상관없이 여기도 3분의 1이고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3분의 1을 두고 첫 번째 줄은 얘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두 번째 줄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이러면 교집합 없다는 겁니다. 그죠? 교집합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헷갈리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안 헷갈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왠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거 그냥 틀렸다면 계산 실수겠죠. 내용 있는 문제부터 좀 봅시다. 네, 여기요. 이제 미지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좀 전의 내용을 가지고. 이 녀석의 해는 x가 5분의 a보다 작다와 뭐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 x는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해보면 5분의 a는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잠시 보류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보해 놓은 상태죠. 근데 해를 갖지 않도록이니까 이 5분의 a는 뭐야 넌? 5분의 a는 여기하고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으면 5분의 a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얘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겠냐의 문제라고.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니까.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항상 늘 그렇지만 경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일로 딱 끌고 와 보면 요렇게 해서 여기 구멍을 뽕 요렇게 만들고 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숫자가 겹치고도 교집합이 없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말인 즉슨 5분의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맞는데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 둘이 같아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둘이 같아도 돼요. 요 등호 하나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문제가 틀리고 맞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부등식 문제 풀 때 아이씨 등호 하나 안 넣어서 틀렸어요. 선생님 이건 좀 반점이라도 주면 안 돼요. 뭐 아니에요. 부등식 단원의 요지가 이겁니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걸 정확히 구분해라. 이번에는 해를 갖도록이요. 해를 갖도록.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건 귀찮으니까 해를 써놓고 시작합시다. 10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첫째 줄은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둘째 줄은 x가 k-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우리 다 알죠. 9보다 작거나 같다와 k-1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를 갖도록 하는 건 이 장면이다 라고요. 이 장면이다. 그러니까 k-10이 9보다 작아야 하는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예, 드드드드드 다가가서 이렇게 다 쓸 때 어쩔 거냐. 예, 그래서 다도 얘도 등호가 있고 얘도 등호가 있으니까 그 9 하나에 대해서 교집합을 가질 수 있으니 예, 이거 닿는 것까지 된다 라고요. 예, 닿는 것까지 된다. 이렇게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뒤로 확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까 무슨 문제였더라? 이게 다야? 아닌데? 아까 정수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몇 번? 11번. 그치. 이거, 오. 내 의도를 알았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얘기, 이 경계를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우리 가장 헷갈리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3k 플러스 2는 넣고 2k 플러스 5는 안 들어가 있는 x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k의 조절에 따라 얘가 이제 위치도 옮겨가고 뭐 넓이도 벌리고 뭐 그러겠죠.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와 6일 때라고 하면 당신들은 5와 6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와 7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3k 플러스 2를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2k 플러스 5도 넣을게요. 왜냐면 이게 가장 넉넉한 답이니까 5와 6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그런데 이걸 구체성을 띄어서 k의 범위를 찾아보시려면 다시 연립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4와 5 사이에 4와 5 사이에 3k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얘가 자신의 이 값을 해 범주 안에 넣는 아이이므로 4는 닿아도 된다 안 된다? 4는 닿으면 안 된다. 5는 닿아도 된다 안 된다? 5는 닿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3k 플러스 2가 5가 되어도 5는 이 부등식의 해로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요. 비슷하게 6과 7 사이에 2k 플러스 5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요 빵꾸 뚫린 구멍을 6에 닿게 했을 때와 7에 닿게 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6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6에 닿으면 해 6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수 6이 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게 돼요.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그래서 이건 닿으면 안 된다. 근데 2k 플러스 5가 7에 닿으면 어떠냐? 닿아도 자신의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7은 지혜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닿아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해는 3분의 2에서 1 사이가 되고 이 해는 2분의 1에서 1 사이가 되고 이 연립 부등식의 교집합, 교집합은 아무래도 2분의 1보다 3분의 2가 더 오른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교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은 그냥 문제 유형 하나라서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의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에요. 표 주고 뭐 밀가루 설탕 A, B 뭐 고무와 천이든가 뭐 고무와 천을 몇 그램 준비하고 가방과 운동화를 만드는데 뭐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 중에 하나를 넣어봤어요. 말 그대로 유형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위를 따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빵 A, B 종류를 만드는데 A는 밀가루를 80g 소모하게 되고 설탕을 30g 소모하게 돼요. B 빵은 밀가루를 100 좀 더 많이 쓰는데 설탕은 25 좀 덜 써요. 덜 쓰는데 내가 가진 밀가루와 설탕의 양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한정되어 있을 때 10개 빵을 만든다면 A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행위 중에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면 A 표 안에다가 A 빵을 몇 개 만들 거냐.
B빵을 몇 개 만들 거냐. 이거 두 개를 미지수화 시키는 거예요. A를 몇 개 만들 거냐, B를 몇 개 만들 거냐. X개 만든다. A를 X개 만들 거야. B를 Y개 만들 거야. 그리고 그 X와 Y의 합이 10이 되게 할 거야. 저 문장을 식으로 만들면 이거예요. X 더하기 Y는 10이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밀가루 900g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 밀가루 900g을 다 써야 된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는 근데 설명 안 해주면 잘 모르죠. 이거에 대한 부등식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A빵을 X개 만들어서 한 개 만드는데 80g 사용해? 그럼 X개 만드는데 몇 g 사용한 거야? 80Xg 사용한 거죠. 그리고 B빵 한 개 100g, Y개 그러면 100Y g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게 빵 10개 만드느라고 소모한 총 밀가루 양인데 그 밀가루 양이 이퀄 900이 아니고 900 안쪽으로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설탕은 30Xg과 25Yg을 쓰게 되는데 그게 285g 안쪽에서 좀 남아도 관계없고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x가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한 거라서요. 이 두 개의 부등식에서 y는 10-x를 가지고 여기와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풀이법이에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윗줄에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아랫줄에서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교집합은 5에서 7개 사이. 빵 A는 5개, 6개, 7개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 7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풀이입니다. 그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 중에 제일 쉬운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지금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다들 이걸 해설 듣고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죠? 행위 따라 하려면 더더욱 안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뭐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세웠었는데 뭐 7x 뭐 얼마 했었는데 뭐 5x 얼마 했었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논리에 일단 납득이 된 다음에 자신만의 설득 언어를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교회 가면 이런 의자 있죠. 긴 의자. 교회 가면 긴 의자 있어요. 근데 예배 가보면 막 그 긴 의자에 어떨 때는 2사람 앉아있고 어떨 때는 7사람 빡빡하게 앉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데 널널하게 4명씩 앉으면 들어가는 순서대로 4명씩 앉혔더니 10명이 자리에 못 앉고 이렇게 서 있더라 이거야. 그랬고 그 다음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아 버리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다음 중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의도가 뭐라는 거야.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는 거야.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의자의 개수가 범위로 나온다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의자의 개수가 범위로 나온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미지수는 바로 의자의 개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설정한 다음 x가 들어간 부등식의 범위를 만들어낼 생각이다. 결론까지 예상을 일단 하세요. x가 들어간 부등식을 만들 생각이다. 자, 그러면 부등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 라는 건데
이거예요. 핵심이 의자가 7개 남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자가 7개가 남아버리면 사용된 의자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죠? X-7개의 의자가 사용됐다는 뜻이죠. 여기서 포인트인데 X-7개가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 의자, 즉 X-7번째 의자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여기가 범위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부등식은 요걸 풀이의 핵심으로 삼는 거라고요.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7개 남았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7개 남았다가 아니라 X-7개가 사용됐는데 사용되었다라는 말은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사용이 된 거고 5명이 앉아도 사용이 된 거라고요. 딱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5명씩 채워 앉았을 테니 학생 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학생 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명씩 X-7개를 꽉 채우는 거부터, 명수부터 5명씩 X-7개를 꽉 채우는 명수부터 그 숫자에서 얼마까지 뺄 수 있죠? 응? 4명. 네. 하나, 둘, 셋, 4명까지 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학생의 숫자는 지금 모르는데 학생의 숫자는 5명씩 X-7개를 꽉 채워 앉은 숫자를 맥시멈으로 하여 그보다 4명 부족한 것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요.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학생 수는 첫 줄에 이미 나왔어요. 4명씩 X개의 의자에 꽉 채워 앉았을 때 그 명수에 10명을 더하면 된다라고요. 10명을 더하면 된다. 그러면 요렇게 5x-39 5x-35라고 하는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문제를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다? 남는 7개는 신경 쓰지 마라. 남는 7개가 아니고 사용된 X-7개가 중요한 거다. 사용된 X-7개에서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다. 그게 부등식을 만든다. 라고요. 자, 절대값 얘기 나왔습니다. 절대값 이야기. 현재까지는 제가 크게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에서의 고교과정에서의 방 부등식은 다 뭐에 대한 얘기다? 그래프에 대한 얘기다. 그래프에 대한 얘기다. 그래프와 그래프들 간에 만난다. 교점 얘기면 방정식, 높낮이 얘기면 부등식 이라고 했어요. 만나야 높낮이가 생기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면 여기를 풀면 방정식, 여기나 여기를 궁금해하면 부등식. 그래서 방부등식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요. 근데 요 앞 문제까지는 다 이렇게 직선 얘기고 1차 연립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그래프 내용을까지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는데, 이 절대값 등장하면 이때부터는 그래프 생각을 좀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의 해를 푼다. 그러면 다들 첫 번째로 익혀놓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익혀놓는 게 A를 기점으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절대값을 풀어내려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풀어내냐 마이너스로 풀어내냐,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분 40분 10분 더. 초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X가 A보다 작으면 이게 아니 음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시고요. 더하기 A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는 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와의 교집합, 이렇게 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 이게 양수란 뜻이니까 X 마이너스 A로 그냥 꺼내고, 그래서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얘와의 교집합.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집합과 여기서 나온 교집합의 합집합. 보통 다들 이렇게 풀어요.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 그러려면은 절대값 그래프 다루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빠르게 얘기할게요. Y는 절대값 X가 어떻게 생겼냐면, 0을 중심으로 이쪽은 기울기 1짜리 45도,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45도. 그래서 이렇게 V자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도형의 이동을 다 배웠으니까 여기서부터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Y는 X 마이너스 A, 이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X 자리를 도려내고 X 마이너스 A를 넣었죠.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니까 얘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A를 빨리 찾아. A를,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찾아. 거기서 오른쪽 45도, 왼쪽 45도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린 거예요, 이게. 혹여라도 Y는 절대값 X-A 플러스 B라는 모양이 보이걸랑, 이 플러스 B는 Y-B에서 온 거겠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B가 양수면 올라가고, B가 음수면 내려가고. 그래서 A 지역 찾았고, 거기로부터 B만큼 올라갔으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여 V자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혹여 이 안에 숫자가 바뀌면 어떡할까요?가 나온다면, 실수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배. 얘를 2를 바깥으로 뽑는 거는 절대값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러면 x-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얼른 좌표 평면상에서 2분의 a의 위치를 찾아요. 그걸 넣었을 때 0 되는 건 분명하잖아. 그리고 원래가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45도였다면 이건 걔를 기울기를 2배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를 2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가파르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이쪽에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같이 벌어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요렇게 솟게 만들면 됩니다. 기울기가 3이라면 더 가파르게 만들면 되고요. 사실은 그 가파른 정도는 모눈종이로 그릴 게 아니라서 그냥 가파르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절대값이 2번 이상 쳐지는 건 어떡하나요? 그때는 y는 fx의 절대값,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fx의 절대값. 어떤 fx가 있는데
그 애 전체에다가 양쪽으로 탁 칸막이를 쳐서 절대값을 만들면 그게 어떤 종류의 명령어냐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명령어냐? 예, 이게 실제로 fx가 x축과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면 y는 절대값 fx라는 건 x축 위로 올라간 애는 그대로 두되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만 접어 올려라의 명령어라고요. 접어 올려라의 명령어예요. 사실은 아까 y는 절대값 x도 당신들한테 v자 그래프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y equal x라고 하는 직선에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린 거죠. 얘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v자가 된 거예요, 그냥. 아이고, 말이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이런 거, 아이고, y는 이런 거 자주 나오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런 거. 절대값이 이중으로 씌워져 있는 구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안쪽에서부터 그 명령을 수행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절대값 x-1은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요게 절대값 x-1의 그래프일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빼기 1 하는 건 밑으로 한 칸 내려라의 뜻이라고요. 밑으로 한 칸 내려라. 그럼 얘를 내리는 바람에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생겼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한 칸이.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요거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려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자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게 얘예요. 그러면 뭐 장난질을 계속 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겠죠. 몇십 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봐야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애 나와요. 톱니바퀴처럼. 자, 아이고 하나 더인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 더. 그 절대값이 겹으로 씌워지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이 씌워진다의 그림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나? 이거 다 영상에 있어요. 절대값 그래프라고 하는 영상에 다 되어 있는 말입니다. 찾아서 보시면 돼요. 1학년들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냥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본인이 심심할 때 궁금할 때 한 번씩 찾아서 다시 보시면 언젠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겁니다. 얘가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에 대하여 이렇게 V자 그래프라고 했죠.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위치와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위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치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빨리 찾는 요령을 제가 알려줬죠. 빨리 그리는 요령. 빨리 그리는 요령이 뭐냐면 x에 0을 실제로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x에 0을 넣어보시면 0, 0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높이가 1이 되거든요. 거기다 점을 찍어요. 이렇게 1 높이의 점을 찍어요. 그리고 1도 한번 넣어봐요. 이쪽 경계인 1. 그러니까 경계값을 찾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 1 넣으면 0 되고 여기 1 넣으면 얘도 높이가 1 되거든요. 이대로 연결하시면 가운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면 가운데 그래프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는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더라도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과 점, 경계와 경계를 찾았으면 나머지를 다 선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과 왼쪽은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1보다 큰 쪽에서는 얘도 절대값 벗기고 그냥 나올 거고 얘도 절대값 벗기고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x 두 개가 합쳐지면서 계수가 얼마가 되지? 2x가 되죠. 기울기 2짜리 직선으로 올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은 대칭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딱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경계 찾아서 연결해주면 바로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3개짜리 어떻게 하면 될까? 3개짜리 0, 1, 2 해가지고요. 0일 때 값을 넣어요. 실제로 0, 0, 0 이렇게. 그럼 여기 3 나오죠. 3. 그 다음에 1일 때 값 넣어봐요. 1 넣으면 얼마 돼요? 2 되죠. 예, 2 나와요. 2. 여기. 다시 2 넣어봐요. 2 넣어보면 다시 3이 되죠.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되고 오른쪽과 왼쪽을 생각해 보시면 x 기울기 3짜리 직선이구나 이렇게요. 반대쪽은 그거에 대한 대칭 마이너스 3짜리 직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절대값이 4개, 5개, 6개 패턴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기를 갖추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이 문제 절대값 등장했죠. 물론 이렇게 푸는 거 좀 전에 어떻게 푸는지 보여줬구나. 예, 식으로 푸는 게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제가 보여줬죠. 그리고 실제로 당신들 풀이 보니까 이렇게 써서 식으로 써서 틀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이거를 y는 절대값 x-a의 그래프와 y는 2의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물론 좀 전에 온이는 나한테 질문을 할 때 얘를 넘겨서 절대값 x-a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넘겨서 y는 절대값 x-a-2와 y는 제로 상태를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로 파악할 것인가 이렇게 파악할 것인가는 본인의 마음입니다. 예, 푸는 사람 마음이에요. 더 편한 쪽으로 가는 거고 분명한 건 답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당신들이 이렇게 기억을 할까봐 이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A를 두고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45도 직선이 나가요. 그리고 걔가 낮은 데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낮아요. 누구보다? y는 2보다. y는 2는 이 위로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 상수함수인데요. 그러니까 y는 2가 높고 이 V자 그래프가 낮은 그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b 사이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여기인 거죠. 얘 표시대로 하면 마이너스 1과 b인데요. 사실은 이걸로 숫자가 다 나와요. 내가 계속 45도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알겠니? 45도? 1대 루트 2란 얘기예요. 1대 루트 2.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게 가로로 1 갈 때 세로로 1 가고 가로로 2 갈 때 세로로 2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y는 2가 나와주면 이 길이가 2란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가 또 2일까요? 요 길이가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는 얼마일까? 1이겠죠. 그죠? 그 V자 그래프면 좌우 대칭 아닐까? 그럼 1에서 2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는 얼마일까?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고요. 맞고 틀리고도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면 A에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45도 직선이 밑으로 2칸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 2칸의 포인트를 맞춰야죠. 밑으로 하나, 둘, 여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얘가 45도 방향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B라는 거죠, 지금. 45도 왼쪽으로 갔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더라. 왜냐하면 y는 제로가 다른 말로 x축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이 이 그래프보다 더 높은 영역, 예, 요 그래프보다 x축이 더 높은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요 아래로 2 내려왔으니까 오른쪽으로도 2 갈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서 다시 2 가면 이건 3일 것이고, b는 3, a는 1.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어야 한다. 애초에 이건 식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아이고. 얘도 많이들 틀렸던데, 뭐 그 틀린 이유는 이제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일 테고, 일단은 그 얘기는 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봅시다. 주연이가 좋아하는 풀이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아니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안 했어? 아, 네 절대값 풀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길래. 아니야? 뭐 아무튼 좋아요. 일단 이런 것부터 다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어이구. 요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습관은 이렇게 굳이 절대값으로 쪼갤 거면 이렇게 수직선을 만들어 놓고 쪼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림화를 하려고, 그래프로 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죠. 수직선을 1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쪼개면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가고요. 2x 마이너스 3이라는 부등식이 나와요. 이쪽은 x가 1보다 클 때 양수로 빠지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 2x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와요.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4. 그래서 x는 3분의 4보다 크다인데, 요게 해가 아니고 1보다 작은데 3분의 4보다도 큰 애네. 큰 애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넘어가면 x는 크다 2보다 이렇게요. 그러면 2보다 크다를 구했지만 1보다 크거나 같다와의 교집합으로 해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x는 2보다 크다예요. 그럼 x는 2보다 크다가 이렇게 이 집합의 해인데, 얘를 주어로 해서 이 해가 x가 a보다 크다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라는 건 포함되어야 되니까 a를 이렇게 걸고 넉넉하게 뒤쪽으로 빼서 이 해가 a보다 크다에 포함되도록 해라. 왜 이래 이거? 라는 얘기죠. 예? 그런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이제 이건 맞는데 a가 2의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따라가서 a가 2에 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a가 2에 닿을 수 있겠느냐? 닿을 수 있죠. 얘도 불포함이고 얘도 불포함인데 a가 여기에 딱 닿아 있어도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 등호를 꼭 넣어주어야 하고, 이거 안 넣고 그냥 2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일단 요렇게 이제 해는 구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방금 전에 x가 2보다 크다를 구할 때, 이 x가 2보다 크다라는 그 해를 구할 때 내가 원하는 풀이는 어떤 거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좌표평면을 그리고 1에서 45도로 나가는 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얘가 더
낮은 거죠. 낮은 범위예요. 어느 거보다? 2x-3보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 온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건 기울기가 2짜리 그리고 y절편이 -3인 직선입니다. 그걸 여기다 겹쳐 그려주면 돼요. 근데 확실한 게 있는데 1에서의 함수값을 살펴보시면요. 이 직선이 x에 1을 넣었을 때 y가 -1이 나와요. 한마디로 1,-1을 지난다는 얘기지.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인데 1,-1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 1짜리보다 가파른 직선이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2니까. 이 말인 즉슨 y는 2x-3이 이 V자의 그래프보다 더 높아지는 범위가 이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만큼이 얘보다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왼쪽 그 x가 1보다 작을 때의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없음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얘랑 얘는 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얘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에 요 교점 있죠, 요거. 요 교점으로부터, 이 교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 교점으로부터 그 오른쪽이 해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눈에 보이잖아요. 얘가 높으니까. 얘가 높고 얘가 낮으니까. 이 x값들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요 판단이 서면 더 이상 부등식 문제가 아니란 뜻이죠. 왜? 나는 교점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 아이가 갑자기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얘가 y는 x-1의 직선이니까 2x-3 equal x-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 2차 부등식 풀 때 기억나? 2차 부등식 풀 때 해부터 구했잖아요. 그죠? 경계가 나와야 그 경계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얘기하니까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 푸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방향성을 완전히 알아버렸다면 그 문제는 그냥 방정식을 푸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라는 사실을 알았고 경계만 딱 찾아놓으면 답은 그냥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서 오른쪽에 된다는 거 알았는데 이 왼쪽은 왜 안 돼요? 가팔라서가 아니고 했잖아. 얘가 낮은 거라니까. 얘가 높은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 직선이 높고 이 V자 그래프가 낮은 그런 x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너 낮 몰라? 그러니까 동일한 x 값에 대해서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거라고. 낮. 낮은 데가 없잖아. 이 그래프가 낮아야 되는데 낮은 데가 없잖아. 얘가 다 낮아버리잖아, 여기가. 됐어? 그래, 얘가 낮잖아. 얘가 높고. 이걸 성립하게 하는 x들. 그러니까 레이저를 여기서 이렇게 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x 자리에서 레이저를 위로 빠바바바바바바 위로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 그래프가 더 높은 데서 만나면 이 해당 범위에 맞는 x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절대값 2개짜리. 너가 얘는 한 가지 풀이만 익혀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요런 애는 이상하게 또 논수령에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논수령을 할 때는 그래프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논수령일 때는 수직선을 그어서 0보다 작을 때 0에서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0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0에서 3 사이에서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아니지 x 더하기 3 마이너스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에서는 둘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번의 부등식을 풀어서 각각의 교집합으로 이거 뭐예요? 2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워지면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맞나? 네,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해당 범위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2x가 8보다, 그러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당장의 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꼭 확인,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0보다 작다에 포함된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나왔으니까 답이 아니고 얘와의 교집합이라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로 나왔는데 얘를 그냥 해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3보다 크거나 같다와의 교집합이 얘다. 라고 해서 이제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다. 이렇게 이제 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할게요.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과 y는 5의 이야기. 낮게 되는 x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급한 문제는 하시라도 빨리 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제가 방금 전에 그리는 요령 알려줬죠.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직접 대입 0 집어넣으면 y는 3. 이제 좌표계를 아니까 얘들아, 좌표계를 아니까 0일 때 3이다를 알잖아요. 높이가 3. 다시 3 하면 얘가 0, 여기다 3 넣으면 얘도 3. 그러면 요게 3일 때 얘도 3. 맞아요? 여기도 3. 그럼 이제 연결. 됐어요? 이게 빨리 그린 거예요. 이게 빨리 그린 거고, 여기다가 y는 5를 걸겠습니다. y는 5를 걸어서 이 y는 5가 더 낮고 이 절대값 그래프가 더 높은 범위,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 이게 지금 B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오른쪽이겠네요. 그죠? 이게 높고 이게 낮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면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거고, 이게 높고 이게 낮으니까 이쪽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럼 숫자는요? 숫자는 이런 게 정수 단위로 암산이 빨리 되면 좋죠.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높이가 5죠? 요 높이 3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2죠? 이 직선 기울기 얼마짜리예요? 아이고, 다시 집중. 뭐라고? 약간 1? 좀 전에 내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빨리 얻어낼 때 3의 오른쪽이니까 얘도 양수로 풀리고 얘도 양수로 풀리면 x 더하기 x가 돼서 x합 계수가 얼마나 그랬지? 뭐 대답을 안 해. 네 대답 기다리고 있잖아. 맞어요? x 더하기 x 하면 x합 계수가 얼마예요? 2x. 2x죠. 기울기 2란 뜻이에요. 기울기 2의 뜻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2칸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위로 2칸 올라간 걸 이미 아는 상태에서 x방향으로 얼마나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1만큼 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럼 3에서 오른쪽 1만큼 가면 얼마인데? B는 4였어요. 이게 하나가 알게 되면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죠. 여기서 여기 차이가 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풀이의 질이 다르다고. 정확도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그래프가 그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래 걸리디?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걸 그리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므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구나. 그건 어떻게 생겼더라. 이럴 때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설명 안 했잖아 지금. 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두 x값을 넣어서 높이 구한 다음에 연결 이렇게 해주라고 그랬잖아. 계속 하다 보면 늘겠죠.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쉬운 얘기인지 말해줄게요. 여기 보세요. y는 절대값 2x-3 더하기 1. 뭐 이 더하기 1 넘겨도 그만인데 그냥 그릴게요. 예. 얘가 높게 되고 얘가 낮게 되는 그런 x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빨리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2를 앞으로 잡아 뽑으면 그러니까 이 절대값 0 만드는 애가 얼마예요? 이 절대값 0 만드는 값이 뭐 어려워?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 수민아 돌아와. 돌아와. 나 옛날에 그 재수학원에 있으면 한 50명쯤 쳐다보거든요. 한 반에 한 45명에서 50명 사이에요. 그러면 이게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들이 이렇게 50명이고 1대 50이니까 쫙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 자기가 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 근데 그런 애들한테 꼭 해보라고 하고 싶은 경험이 너 이 앞에 와서 한 번만 서봐 라는 거야. 서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제가 나를 안 보고 있어. 그게 느껴져. 아니 느끼는 게 아니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초점을 맞췄을 때랑 안 맞췄을 때랑 그게 달라요. 이게 나하고 이게 보이는 게. 그럼 수업하는 사람은 뺑 돌아보거든. 뺑 돌아보면 이 초점이 나한테 맞아 있는 사람과 안 맞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야. 날 보고 있는데 날 보고 있지 않아. 근데 그게 한 50개쯤 쌓이잖아? 그러면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수민이는 심지어 날 보고 있지도 않았어. 날 보고서 네 머리가 딴 데로 가도 넌 나한테 들켜. 근데 너무 하수야. 보고 있지도 않았어. 뭐가 급한지 모르겠지만 당장 여기서는 이게 더 급한 것 같아요. 다시 이 절대값 0 만드는 x값이 얼마라고? 2분의 3, 1.5라고요. 그럼 2분의 3을 찍어. 원래는 여기서 V자로 나갈 건데 x값 계수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건데 더하기 1을 했어. 그 그래프에 더하기 1을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죠. 이 높이가 1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V자 그래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을 들어줍시다. 이 그래프가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보다 높은 데를 찾는 게 해예요. 이렇게 a가 그어진다고 하면 a가 이렇게 그어진다고 하면 이거보다 높은 a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걸리면 딱 내려갖고 여기가 해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얘가 만약에 더 올라가잖아? 더 올라가면 여기가 높지 지금. 그러면 거기 교점에서 탁 내려보면 이쪽이 해인 거예요. 그럼 해가 영역으로 나오겠지. 근데 얘가 지금 뭐래? 예,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달래요. 여기가 다 그렇게 되게 해달래요. 그 말은 A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 A가 이 그래프보다 완전히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어떤 x값을 갖다 들이대도 이 그래프가 얘보다 높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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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는 거네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다 되는 거네. 이럴 때는 대부분 경계를 묻죠. A가 어디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닿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분명한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닿아도 되나? 이거 한 번만 살펴보면 되죠. 닿아도 되나? 근데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같다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A는 1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요거냐 요거냐 해서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되게 허무한 문제라니까 그러네. 뭐 절대값 얘기 나온 김에 20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또 C단계랍시고 모의고사 문제랍시고 조금 더 꼬아놓은 게 뭐냐면 절대값이 2개 등장하긴 했는데 한쪽의 계수가 달라요.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나요?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값 일단 묻자. 주연아? 주연아? 절대값 0으로 만드는 두 값이 뭐였지? 마이너스 1과 1 있죠. 마이너스 1 넣은 값 한 번만 불러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좌표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y좌표는? 2요. 그 대답을 원했어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를 넣은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가 되잖아요. 아쉬웠어? 1 넣어봐. 4, 1. 4. 그럼 약간 높겠다. 이렇게. 다 했어요.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요. 그리고 약간 더 가파르게, 약간 더 가파르게. 얼마나 가파른데요? 라고 하면 이제부터 x 앞에 계수 보시면 돼요. 양수로 나가고 양수로 나갈 거니까 2x와 x 더하면 계수가 얼마니? 3. 이게 기울기가 3짜리란 얘기예요. 반대쪽은 뭘까?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3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다음 거기다가 상수 k 걸어서 상수 k보다 낮거나 같다. 가 해를 가지려면 만약에 k가 이렇다면 얘 밑으로 내려온 이 그림이 있냐 없냐? 없죠.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해를 갖는다는 건 k가 이렇게 된다는 걸 뜻해요. k가 이렇게 돼야 이거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생기고 이 밑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해를 갖도록 하는 k 중에 제일 낮게 내려온 애는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어디요? 여기요. 경계. k는 2. 허무한 문제잖아요.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이건 아까 1번 이야기. 다들 엄청나게들 틀렸던데 1번을 맞는데 왜 얘는 틀릴까요? 요령으로 얘기하자면 A에다가 한 2쯤 집어넣고요. 2분의 1이 1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근데 B는 B분의 1을 했는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 자체가 분수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A에는 2를, B에는 2분의 1을 이렇게 넣어서 개혁,니은, 디귿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반응해 보시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례를 잘못 잡았을 때의 위험성이 좀 있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해 보여줄게요. 정해도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양변에 AB의 곱을 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에서 요 장면에서 양변에 A를 곱해주시면 A는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장면에서 양변에 B를 곱해주시면 B는 1보다 작다가 나와요. B가 여기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예, 그런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살짝 요렇게 하나 더 넣어줘야죠. 그래서 B가 0에서 1 사이의 숫자고 A가 1보다 큰 숫자. 1보다 크다는 0보다 크다는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1보다 크면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예, 그래서 요 조건으로 시작하는 거고 기억번은 그래서 참입니다. B는 0에서 1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니은번부터가 부등식의 핵심일 텐데 이거 맞나 틀리나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대부분요.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는 빼서 양수냐 빼서 음수냐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A, B 제곱에서 A 제곱 B를 빼오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빼서는 모르니까 여기 AB 공통인수 있으니까 AB 이렇게 묶을게요. 그러면 B 빼기 A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부호를 따집시다. A 양수야 음수야? 양수. B 양수야 음수야? 양수. B가 더 커? A가 더 커? A가 더 크죠.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전체 부호는요? 음수죠. 예. 저거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부정방정식 할 때부터 되게 많이 봤던 애인데 이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A, B의 곱 그리고 A 하나, B 하나, 상수 하나 이거 인수분해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넘겨서 빼면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이 아이는 A 마이너스 1과 B 마이너스 1의 전개식입니다. 네? AB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의 전개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얘 부호하라 보자. A가 1보다 크다며. 그러면 A 1보다 큰 애에서 1 빼면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B는 1보다 작다며. 그럼 작은 애에서 큰 애 빼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양 곱하기 음은 양이야 음이야? 음이에요. 저거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논술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눈치 싸움. 사실은 여러분 원본에서 준 문제 중에도 요 유형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일단 두 번째 돌 때부터 하라고 일부러 좀 빼놓긴 했는데 C단계에서 빼는 거를 놓쳤네요. 이거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립 부등식 듣고 있냐? 수학 문제 풀 때 영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악해야 된다. 예.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뭐랄까 되게 이렇게 순수한 액면가 그대로의 대화가 있고 너 못생겼어. 지랄마 병신아. 이렇게 거울 안 보냐? 죽을래? 뭐 18, 뭐 이게 있잖아 이거. 액면가 그대로의 대화가 있고 뭐 요즘에 뭐가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요년이 또 연애 얘기하려고 드네 뭐 이렇게 서로의 의도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도에 맞춘 대화가 오고 가는 수싸움 이런 거 있죠. 이건 영악한 대화죠. 이런 건 수학 문제는 거의 대부분 영악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얘를 풀고 교집합이 해라고 했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이거 보시면 연립부등식 왜 x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지가 의아하죠. 원래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면 이렇게 묶어줘야 정상이라고요. 예? 이렇게 묶어줘야 정상이라고요. a끼리 이것도 b-2a x가 5b-10보다 작다. 최소한 이 상태에서는 풀어야죠. 근데 말이에요.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빨리 생각을 해야지. 야,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교집합이라고 안 했어? 교집합? 교집합인데 얘는 하나는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작다야. 이게 x가 3분의 5보다 작다의 교집합을 가지려면 최소 3분의 5보다 작다와 이 작거나 같다의 부등호가 깨져야죠. 여기가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 이 위쪽 줄에 나오는 해가 얘와의 교집합의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 해가 무시되어야만 등호가 안 들어간 답이 나올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될 방법이 그 알파가 이미 얼마인지 알아.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이게 마이너스 2예요. 여야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a 플러스 1이 양수라서 요렇게 바뀌면 어떤가요? 하면 난리 나요. 이러면. 왜냐면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 교집합이 양쪽 범위로 나왔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뜻이고 그 유지된 상태에서 숫자 알파가 등장한다면 그 알파는 마이너스 2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써놓고 나니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3분의 5보다 작다를 품고 있어야 된다니.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무슨 뜻이냐고요.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해봐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네?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만들어서 3분의 5라고 해요. 얘를? 아니요, 그 밑에 EX 플러스 10조를. 얘가 3분의 5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하면 푸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면 풀려요? 그렇게 해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걸 3분의 5로 만들면 A 값, B 값이 얼마라고 본 거야? 저거 해가지고 옮긴 다음에 그게 3분의 5라고 하면은 요게 3분의 5 3분의 5라고 하면 그리고 저거를 대각선으로 곱해요. 이렇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저걸 해가지고 양면 이렇게. 저거를 A랑 B를 다 왼쪽으로 보내고 네, 옮기고 오른쪽으로 보내도 되겠죠? 그리고 30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A 플러스 B는 3. 그렇죠. A 플러스 B는 출제자가 실수했구나. 그렇네. 그렇지, 이런 거 좋아. 네, 출제자의 실수를 정확히 짚어내는.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꾸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아까 오니한테도 한 얘기잖아.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고 할 때.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으로 빨리 갑시다. 뭐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린다면 연립부등식의 해 중에는 1차 부등식의 해 중에는 모든 실수라는 해가 있다는 거야. 모든 실수.
그래서 둘의 교집합을 구할 때 둘 중에 한쪽을 모든 실수로 만들어주면 그냥 얘가 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명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상 A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0 곱하기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에 이제 모든 실수 넣어도 이건 참이죠. 0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를 모든 실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결정됐잖아. 그럼 이게 드디어 B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게 B 플러스 2분의 5B 마이너스 10이 3분의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B 마이너스 30은 5B 플러스 10, 10B는 40, 그래서 B는 4. B는 4, A는 마이너스 1. 공교롭게 딱 A 더하기 B를 물어봤네. 가끔 이런 실수해요. 예. 원래는 문제 출제자들은 답을 내놓고 그거의 역순으로 문제를 만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거를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A 더하기 B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anyway 그렇습니다. 아까 뭐 넘어가 버린 문제 중에 혹시 자기 궁금했는데 넘어가 버린 문제 있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까 연립방정식 쪽을 안 풀어준 것 같기는 한데 이건 그냥 풀면 되는 거라. 아, 이것도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싫어요? 맙시다 그러면. 이게 다 직선 얘기예요. 예. 이 직선이 이 직선보다 낮고 이 직선이 이 직선보다 낮은 x들의 교집합이 어디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다들 이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풀어가지고 교집합 구해야 되는 거다는 알죠? 알죠? 실제로 그렇게 풀어요. 예, 그런데 이거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5인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애가 기울기가 2이고 y절편 때문에 평행이동하는 하나의 직선.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생긴 애겠죠. 이렇게 생긴 애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교점을 이쯤에 만들 텐데 얘가 높고 얘가 낮은 범위, 빨간색이 높고 파란색이 낮은 범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교점 생겨나면 그 교점의 왼쪽이겠죠. 교점의 왼쪽이라는 건 얘란 뜻이잖아요. 왼쪽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를 2라고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게? 이거는 마이너스 3,0을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B니까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을 찍고 뱅글뱅글 도는 애가 얘보다 높이 있을 범위라는 거예요. 높이 있을 범위.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면 얘가 높고 얘가 빨간색이 낮은 범위는 교점의 오른쪽일 거 아닌가. 교점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얘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보다는 낮고 파란색보다는 높은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거꾸로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에 넣어서 같다라고 교점을 찾으면 되고 2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같다라고 교점을 찾으면 돼요.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쉬워서 그냥 반으로 갈려서 풀면 낫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언급 안 했잖아. 이 풀이가 나왔다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왜 앞에서는 그래프 얘기를 안 하다가 뒤에서야 그래프 얘기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질까봐 사실은 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문제의 풀이 난이도나 편의성에 따라 1차 부등식 정도는 직선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는 그래프, 그리고 요 다음 달에 이번 주말에 너희가 공부해 올 2차 부등식부터는 그래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프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풀어요. 반드시 그래프 공부를 해라. 그리고 2차 함수가 딸린다면 2차 함수 다시 보고 와라. 언제 봐도 손해 아니다. 그거는 2차 함수를 다시 보는 건 왜 중간고사 범위로 왜 다시 돌아가? 손해게 시간 효율도 안 좋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언제 다시 봐도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곳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입니다. 오늘은